안녕하세요. 비웨이브 대표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조금 학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논문을 몇 개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결 베이직의 임상적인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결 점수 시스템이 결국 이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문제를 잘 이렇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흥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연구하시는 우리 상담가 선생님들, 저희 제품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연구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유용한 정보를 얻어 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 논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출간을 했고요. 그래서 투 채널 마음결 베이직 서비스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인터뷰 베이스드 된 어세스먼트와 다이아그노시스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내담자의 어떤 솔직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증상을 왜곡하면 저희가 그것을 잘 잡아낼 도리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많은 내담자들이 의도적이든 또는 비의도적이든 자신의 증상을 약간 이렇게 과장하거나 또는 감추는 경향이 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이오 시그널 베이스드 된 멘탈 헬스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디지털 헬스에 대한 개념도 저희가 논문에 썼는데요. 요약해 드리면 디지털 헬스 케어라는 것은 텔레메디신, 네, 원격 진료입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모든 행위들,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모바일 헬스, M 헬스라고도 하고 요새는 휴대폰과 이런 앱을 사용해서 헬스케어 정보들을 많이 얻잖아요. 이런 거죠. EHR,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라는 것이 있고요. 요새 스마트워치나 링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많이 얻죠. 생체 신호 같은 것들을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메디칼 레코드라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EMR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자차트에 보면 환자들의 기록들을 다 디지털로 기록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또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디지털 치료제는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죠. 근데 저는 진단제, 디지털 다이아그노스틱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치료제가 성공하려면 디지털 진단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저희 회사가 거의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몇 개가 생기는 거는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에코시스템에서 디지털 다이아그노시스의 존재야말로 어떤 진정한 디지털화 되는 이 의료 영역에서 어떤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논문의 이제 첫 번째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헬시 컨트롤이 100명이고요. 환자를 100명을 모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니까 저희 환자들을 동의서를 받고 저희가 또 주변에 있는 개원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환자 인클루전을 했고요. 이 연구는 공용 IRB의 통과를 받아서 진행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의사이기 때문에 병원 IRB를 통과해도 되지만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진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공용 IRB를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요. 거기서 연구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모집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사이콜로지컬 이밸루에이션을 보면요. 멘탈 헬스 스크리닝 툴 포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MHSS
MHSS-D, 그 다음에 MHSS-A, 하나는 우울증, 하나는 불안증에 대한 거고요. 이 두 스케일은 제가 고려대학교 임상심리학과 최기용 교수랑 같이 한국 표준화를 한 설문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 것을 썼어요. BDI, BAI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 저희가 MHSD, MHSS라는 거를 개발했고요. 한 10문항, 11문항 이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 표준화된 스케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음결 베이직에 이미 이 설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저희 제품에서 쓰는 설문지가 아무렇게나 만든 설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게 학지사에서 유료로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쓴 게 코그니티브 스트레스 리스판스 스케일 CSRS라는 거로 인지적인 스트레스를 저희가 측정하는 설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GHQ10이라 그래서 이런 헬스 퀘셔널레, 제너럴 헬스 퀘셔널레 했고요. 그 다음에 CGI라고 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흔히 쓰는 스케일을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점수가 높아질수록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전부 그렇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고요. 또 코그니티브 어빌리티를 보는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요. Digit Symbol Substitution Test라고 저희가 어떤 정신과 임상에서 인지 기능을 볼 때 많이 쓰는 기구입니다. DST. 그래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런 과제를 얼마큼 몇 개를 많이 푸는가 이런 거를 해서 저희가 스코어링해요. 그러니까 많이 풀수록 좋겠죠.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B웨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했고요. 이런 소소에서 만들어진 이런 2채널짜리 뇌파고요. 이거는 뭐 태블릿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뇌파 측정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뭐 마음결 브레인이 있고 마인드가 있는데 마인드 점수가 두 개로 갈린다는 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요 장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점수가 인클루시브가 있고 익스클루시브가 있어요. 그래서 인클루시브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설문지 점수가 들어가 있는 게 인클루시브고요. 설문지 점수를 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생체 신호로만 그냥 한 거를 마음결 마인드 스코어 익스클루시브라고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클루시브나 익스클루시브가 비슷해요. 점수가요. 그래서 크게 뭐 어떤 것을 사용하든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연구용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나눠 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연구에서는 세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집단을 리스키, 그 다음에 유주얼, 굿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상인 100명, 환자군 100명이었는데 이걸 섞어서 마음결을 찍은 다음에 그냥 그 마음결 점수에 따라서 리스키, 유주얼, 굿으로 나눴어요. 리스키라는 거는 두뇌 점수 70점 아래 또는 그리고 마음 점수 70점 아래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뇌 점수나 마음 점수가 둘 중에 하나라도 60점 아래인 경우를 리스키라고 했어요. 이거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뇌 지표 또는 마음 지표 모두가 70점 미만이거나 두 지표 중 하나라도 60점 미만이면 저희가 병원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포인트가 언제 이 내담자를 병원으로 보내야 되나, 병원으로 가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뇌, 마음 점수 모두 70점 아래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60점 아래로 나오면 병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굿이라는 거는 이 브레인 점수, 그 다음에 마인드 점수 모두 80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유주얼인 경우는 이 리스키와 굿에 다 해당되지 않는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그래서 마음결 리스키라고 나온 사람이 21명, 마음결 굿이라고 나온 사람이 26명, 그래서 전체 200명 정도 자료에 약 10%쯤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나머지 유지하리라는 게 152명 이렇게 됩니다. 그 보시면 나이 뭐 섹스 지금 비슷한데요. 우울 점수 D 우울 점수에서는 역시 리스키가 24점, 굿이 4.8점으로 리스키가 높죠. 불안 점수 A에서는 23점, 5.1점. 그다음에 CSRS 인지적인 스트레스 역시 리스키가 높죠. 32점으로 여기는 8점입니다. 헬스 퀘셔널의 리스키가 6.1점, 여기가 굿이 2.6점으로 차이가 납니다. CGI 점수도 역시 리스키가 3.9, 굿이 2.3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DSST, 디지심벌 테스트, 이건 높을수록 좋다고 했죠. 9에서 62점, 리스키에서 40점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브레인 점수는 뭐 어차피 이 마음결로 나눴으니까 뭐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브레인 점수는 마음결 브레인 뇌 점수가 61대 84. 그 다음에 마음결 마인드 인클루시브가 52대 85. 그 다음에 마음결 익스클루시브가 54대 79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그래프로 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마음결 리스키군, 그 다음에 굿군, 유주얼군 세 군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울증 점수가 리스키에서 가장 높고요. 역시 불안 점수도 앵자이티 점수도 리스키에서 가장 높고 인지적인 스트레스도 리스키군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 퀘셔널에서 좋지 않은 것들이 리스키에서 가장 높고 CGI도 가장 높죠. 하지만 이 DSST, 지금 인지기능의 능력에서는 역시 굿군에서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이 리스키보다는 굿에서 아주 높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마음결 브레인 점수하고 마음결 마인드 점수에 코릴레이션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두뇌의 어떤 나오는 신호의 어떤 점수값이 심장에서 나오는 점수의 값하고는 전혀 별개의 차원의 다른 디멘전의 어떤 점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증상을 얘기할 때 인지적인 것이 있고 어떤 이 하트에서 나오는 심장 자율신경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이게 좀 별도의 기능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경우에도 집중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깜빡깜빡하거나 물건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이런 점수들이 있고요. 막 긴장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별개의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근데 이제 마음결 마인드 인클루시브하고는 브레인이 조금 이제 코릴레이션이 돼요. 브레인 점수가. 이건 왜냐하면 설문 점수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요 설문을 넣고 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 두 마인드 점수끼리는 코릴레이션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요 B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결 브레인, 즉 뇌파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의 값은 인지적인 코그니티브 어빌리티하고 굉장한 코릴레이션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뇌파는 인지적인 거랑 가장 강하게 연관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마음결 마인드 점수, 이 그 심장에서 나오는 이 스트레스성 마인드 점수는 인지적인 거랑 관련되기보다는 여기 보면 이 세부 척도를 보시면 여기 symptom severity, 증상의 심각도하고 가장 관련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 것도 조금 이렇게 콜리레이션은 되죠. 어떤 마인드 점수의 레지스턴트 같은 경우는 또 인지적인 거랑
굉장히 강하게 코릴레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레지스턴스가 강할수록 인지적인 그런 능력이 잘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도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저희 마음결을 측정하면 환자들의 어떤 병식에 대한 수준을 저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사이트 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노인사이트 군.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스케일상 우리가 MHSD, MHSA를 했을 때 거기에는 점수가 아주 좋아요. 나는 문제 없어.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마음결 베이직을 했더니 점수가 아주 안 좋아요. 배드로 나와요. 이런 경우가 20%가 나옵니다. 흥미롭죠? 네.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괜찮아 했는데 실제로 생체 지표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20%. 또 반대로 하이포콘드리아시스라고 제가 지칭한 그런 군이 있는데 제가 스케일 점수에서는 매우 안 좋아. 나는 매우 우울하고 나는 불안해 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음결 점수에서 생체 신호로 해보면 아주 좋게 나와요. 이런 경우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좋지 않다 또는 환자다라고 표현할 때 이 두 군을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군을. 결국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지 않아. 이런 것도 환자죠. 예. 근데 꾀병이 아닙니다. 사실 하이포콘드리아시스라 그랬지만 꾀병은 아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반대가 더 문제인 거예요. 노 인사이트인 군이. 실제로 나는 좋아,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지만 좋지 않은 군이 20%나 나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근데 이 20%가 전체 포션에서도 그런데 정상인에서도 22%, 환자에서도 19%나 나와요. 이거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고 정상인이고 상관없이 20% 정도는 자기 증상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자라는 것을 좋지 않은 군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스스로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군에 더해서 생체 지표로도 좋지 않은 군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정의상으로 환자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했을 때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스크리닝해 내는 그런 스크리닝에 대한 센시티비티를 보면 저희 연구 결과로는 심리 설문지로는 그런 사람들을 약 8% 정도 찾아낼 수 있고요. 저희 생체 신호로는 마음결로만 가지고는 20.6% 정도를 저희가 측정해낼 수 있어서 설문지보다는 생체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 센시티비티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은 이 논문을 통해서 이 연구를 통해서 마음결 베이직이 easily measurable, rapidly accessible, 그 다음에 reasonable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멘탈 헬스 영역에서 이런 것을 증명했고요. 두 번째로서는 마음결 베이직이 어떤 멘탈 헬스 심텀과 시비어리티를 잘 이렇게 반영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음결 브레인 점수는 주로 인지적 스트레스, 인지적 어빌리티, 헬스 퀄리티를 잘 반영하는 반면에 마음결이 마인드 점수는 심톰 증상의 심각도라든지 인지적인 능력 일부, 그 다음에 헬스 퀄리티를 반영하는 것 같다, 반영한다. 이렇게 저희가 연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인구 대상의 약 20% 정도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 unaware하는 노인사이트 군이더라. 실제로 좋지 않은데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것이 이 논문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두 번째 논문인
EBSI에 대한 강의를 다음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